나머지 이제 배민이랑 쿠팡에서는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 중에 이제 햄버거랑 김밥 같은 게 결과적으로 햄버거는 10%의 매출이 상승이 되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대기업들이 샐러드 산업에 들어오기 전에는 네. 샐러드 샌드위치가 엄청 흥행했어요. 엄청. 네. 근데 지금은 사양 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 전쟁 때문에 혹시 이게 조금 식자재 값이나 뭐 이런 네. 거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또 다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바뀐 정권에서 앞으로 자영업 시장은 좀 어떻게 변화될 걸로 좀 예상하시나요? 제 예상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마케팅 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그 전에 요즘 배달 시장이나 요식업 시장에 좀 이슈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이슈 같은 게 이제 한 그릇 지면이 또 생겼고 나머지 이제 배민이랑 쿠팡에서는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민 같은 경우는 이제 티빙을 뭐 본다. 이제 뭐 쿠팡 같은 경우는 쿠팡 플레이로 진행이 된다. 끼워 넣기 상품.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뭐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을 할 수 있는데 배민도 쇼핑 지면이 계속 생기고 있죠. 전자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사에 대한 고객을 전 국민 단위로 늘려나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짜장면 먹을 때는 쿠팡, 뭐 이제 탕수육 먹을 때는 배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5초 단위로 광고를 지금 지면으로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이제 고객들을 유치하려고 이제 땡겨오려고 서로 하는 경쟁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점주님들한테 이제 끌고 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과한 상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맥스를 찍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이제 고객 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또 추가적으로 그런 광고도 많이 하던데 입점하면 중개 수수료 0원, 뭐 무료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런 거는 어떤 건가요? 그게 지금 이제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땡겨 오려고 수수료 0%. 근데 이제 깎아봤자 배달료가 만원 기준으로 27%, 28% 나오기 때문에 수수료를 제외해 준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배달료와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 수준으로서 운영 지점만 잡은 것이 아니라 이제 추후에 마케팅을 할 예산까지 그 안에 다 포함시켜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던데 런치플레이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점심값 상승하는 걸로 네. 이제 많이 뉴스를 하던데 이제 김밥이랑 햄버거가 최근 들어서 한 40% 가까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다고 하던데 이런 이제 뉴스들이 자꾸 나오면 햄버거 쪽에 타격 같은 건 없을까요? 자꾸 비싸다고 이렇게. 일단은 언제 기준으로 해서 인상이 되었냐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보도자료를 낼 때 조금 올랐다. 서민 음식들 김밥과 햄버거가 올랐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5년 전 자료를 갖고 온 것 같아요. 사실상 오른 건 맞아요. 전체적인 게 다 오른 건 맞는데 이제 물가 상승률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들 그 다음 식자재에 대한 공급망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나 사실 전체적인 물가가 오른 거는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줄이려면은 물가가 오르는 부분에서는 인건비, 환율 그 다음에 식자재 이제 수요와 공급 뭐 이런 것들이 인해서 운송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적인 자체적으로 오르긴 하지만 그 중에 이제 햄버거랑 김밥 같은 게 결과적으로 햄버거는 10%의 매출이 상승이 되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 좋아요. 햄버거는 단체로 먹을 수도 있고요. 네. 개인으로도 먹을 수도 있고요. 홀로도 먹을 수도 있고요. 배달로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배달 중에서도 1인 13,000원대가 가능한 식품이고 13,000원 햄버거를 하나 먹을 때 추가로 단품 사이드들을 같이 해서 먹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햄버거 세트 하나 먹을 때 10,000원짜리 먹을 때 뭐 치킨 너겟이랑 치즈 스틱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상품 자체가 좋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제 햄버거나 김밥은 이제 판매량도 많이 늘어났는데 피자 업계는 조금 부진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인은 어떻게 조금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이제 내수 시장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내수 시장이 좋으면은 딱 그냥 간단해 오마카세, 뷰티 쪽 이런 쪽이 엄청나게 호황이 돼요. 근데 이제 내수 시장이 안 되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국밥, 그 다음에 뷔페, 그 다음에 햄버거, 김밥 이런 것들로 많이 돌아섭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피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인식 자체가 1인 피자도 나왔지만 가족 한 2인에서 4인 정도에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가구 세대에서 1가구 세대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1인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피자는 다 같이 모였을 때 먹는 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문화에 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대체 상품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피자에 대체. 급냉 시스템 냉동 피자 같은 그리고 이제 에어프라이의 발전 그거에 대한 맛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예를 들어서 샐러드 같은 게 원래 대기업들이 샐러드 산업에 들어오기 전에는 네. 샐러드 샌드위치가 엄청 흥행했어요. 엄청. 네. 근데 지금은 대기업에서 이마트나 저기 코스트코 같은 데 보면 샐러드 공급이 3팩에 뭐 한 6,000원 이렇게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받아 먹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원팩화 완제품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종들은 사양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근데 햄버거는 사실상 어려워요. 햄버거도 냉동이 추후에는 안 나올까요? 일단은 말씀드리는 건 시장성에서 마켓에서 치더라도 오프라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들이 네. 맘스터치나. 그래서 시장에서 사 먹는 것보다 바로 해서 배달받아서 하는 것들이 오프라인 너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실 들어오기 힘들어요.
수익을 많이 못 가져가요. 못 뺏어와요.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맞춰진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햄버거 같은 경우는 야채들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피자처럼 그만큼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조리기구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메인이지 않습니까? 고기를 냉동해서 다시 조리를 하면 그게 따라올 수 있는 아직 그 기계가 없어요. 왜냐면 고기는 전자레인지로 돌리든 아니면 뭐 에어프라이기로 돌리든 따로 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햄버거는 그래도 방어를 할 수 있으면서 계속 할 수 있다 이거죠. 창업 아이템 선정할 때도 조금 참고하면 네, 좋겠네요. 괜찮죠. 그럼 아까 환율적인 부분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 전쟁 때문에 좀 또 달러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이게 조금 식자재 값이나 뭐 이런 거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영향은 있겠죠. 네. 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코스피 지수나 이런 게 떨어지긴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또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였고요. 미리 생산되는 곳, 그리고 식용유 이런 것들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유통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이 있었지만 이란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은 뭐냐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이 되냐 안 됐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은 곡창지대고 러시아는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천연가스나 들어가는 곳인데 그거랑 또 개념이 좀 다르지만 이제 전체적인 주가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크지만 저희 식자재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만큼은 아니다 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미국 쪽에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에서 또 생산하고 있는 패티나 식자재 가격들이 또 이제 인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류 공급망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전체적인 게 파동이 친다라고들 많이 하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바뀐 정권에서 앞으로 자영업 시장은 좀 어떻게 변화될 걸로 좀 예상하시나요? 제 예상은 전체적으로 정부, 가게 그리고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조율이 이제 들어갑니다. 좀 강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세금도 올라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자영업만 봤을 때, 전 자영업만 하기 때문에요. 네. 자영업적으로 부분에서만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 내수시장의 악화. 내수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가게에서 돈을 쓰느냐?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내수시장은 여기서 요렇게 주거나 이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 소비. 내수시장은 소비가 활발하냐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소비가 활발하려면 기업에서 가게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월급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수시장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약을 진행하는 것이 자잘한 것도 있지만 큰 것이 일단 상품권. 뭐 말이 많습니다. 이걸 내면은 세금이 늘어나서 빚이 늘어난다 이런 말이 있지만 하여튼 지금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을 돌려서 일단은 기업에서 가게가 주지 않더라도 가게가 기업으로 줄 수 있게끔 네. 가게가 기업을 물건을 사라고 일단 한 바퀴 회전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5일제예요. 4.5일제. 왜냐면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에 돈을 안 써요. 쉴 때 돈을 써요. 네. 그러면은 주 5일제 4.5일제로 전체적으로 형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쉬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쉬는 시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쓰는 게 많아집니다. 네. 결과적으로 순환에 대한 4.5일제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4.5일제 되면 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이 되지 않는다. 네네네. 라고 하는 것들은 효율성을 올려야 되는데 AI나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올리자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내수시장이 4.5일제가 되면 내수시장이 더 활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 때 들어간 부채가 일부 탕감을 해주거나 유예시켜주거나 대출이 지금 막혀있는데 계속 늘려주거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 지원 산업들로 해가지고 이쪽을 계속 보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보완해주고 뭔가를 계속 유지시키고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중소기업, 중견과 자영업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트에 빨간 날은 무조건 쉬게 만든다 이런 정책들은 어느 곳에서는 마이너스가 나고 어느 곳에서는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일반 영세에 더 힘을 가하고 있어요. 지금 정책들을 보면은 모든 자영업자는 영세입니다. 그래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요.